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enjoy Dr. Y's Chest Radiology. I'm Dr. Y, Medical Professor, Chest Radiologist, 서울, 코리아. 오늘은 33번째 시간, 폐결절. 예전에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개정 내용이 있어서 2판입니다. 폐결절 2판, 그 중에 첫째 편, 프리뷰, 체스트 엑스레이, CT 소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생긴 것이 폐결절, 랑나줄입니다. 오늘은 사진 소개보다는 introduction, 그리고 프리뷰, 리뷰, 폐결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리뷰는 두 번째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폐결절에 관한 전 세계적 논문 자료는 아마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논문을 추려서 오늘 내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뱅키어 등이 만든 Flational Society Glossary of Terms for Thoracic Image Radiology 논문 2024편과 콘스탄티노스 러베르더스 등이 만든 Lung Nodules, A Comprehensive Review on Current Approach and Management, Anal Thoracic Medicine 2019년 편을 주로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결절에 관한 영상 용어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Let's get familiar with radiologic terms of nodules. 2024년 Flational Society가 정의한 폐결절 lung nodule은 A circumscribed, typically round opacity, less than 30 mm in average diameter, 평균 지름이 30mm 이하인 동그란 음영을 말합니다. 폐결절 lung nodule은 Solitary Pulmonary Nodule, SPN, 단일 폐결절이라고도 부르고 동전 모양, 동전 크기로 생겼다 하여 코인 리전, 동전병변이라고도 부르며 흔히는 lung nodule, 폐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결절의 종류는 주로 크기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좁쌀결절, 이름이 뜻하죠. 좁쌀 같은 결절. Miliary nodule은 3mm 이하의 크기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수, 그 다음에 크기는 비교적 균질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위가 미세결절, 마이크로노듈. 예전에는 3mm 이하를 정의하였는데 요새는 기준이 바뀌어서 6mm까지 미세결절이라고 합니다. 뒷젤, 우리나라에선 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 의사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쓰는 말로서 3에서 5mm 크기 확정적이지 않은 작은 결절을 뒷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줄은 아시는 대로 30mm 이하. 또 유명한 간유리 음영이 있습니다. Ground Glass Nodule, 유리를 간 듯한 음영입니다. 아주 진하지도 않고 아주 투명하지도 않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Not obscuring pulmonary vessels, 혈관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density. Subsolid nodule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뜻으로 Pure Ground Glass Nodule과 Part Solid Nodule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 종괴, 종양 덩어리, 금괴가 아니라 종괴입니다. 영어로 mass, 3cm 이상의 크기인 것으로 상당수의 경우 폐암으로 증명됩니다. 폐결절은 흔합니다. common, 흔해도 너무 흔합니다. 아마 저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의 가슴 속 허파 속에는 폐결절이 많이 발견됩니다. 흔히 발견됩니다.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대체로는 양성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가 양성, 특히 염증성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폐결절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를 nervous, 긴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 중에 일부분은 폐암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폐결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암이 그 속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서 우연히 발견되는 SPN, 폐결절은 흔히 병원에서 마주치는 임상적인 딜레마입니다. 폐결절은 폐암일까요?
폐암은 폐결절로 나타날까요? 아래 모식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폐결절은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암은 그보다야 훨씬 적지만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7,800명이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50명 가까운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만나는 교집합, 노란 부분이 폐결절이자 폐암인 부분입니다. 이 노란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 디스커션을 하는 중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한 용어들은 결절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절의 양성, 악성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학적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하나하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 shape, 마진, 경계, 결절의 모양과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ape, 모양은 round, 동그란, ovoid, 알 모양, polygonal, 다각형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configuration은 우리말에 적합한 단어가 구성, 구조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정확히 매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spherical, 동그란, flat, 넓적한, elongated, 좀 길다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argin, 경계는 well defined, 경계가 뚜렷하거나 ill defined, 흐리멍텅하다 그럴까요? 경계가 뿌연 것이죠. 그런 것이 있겠고 border, 이것도 경계가 되겠는데 smooth, 깔끔하게 경계가 지어지는, 평평하다고나 할까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무난하게 무던한 경계가 스무드한 것이고 그 반대 irregular border가 있습니다. irregular는 불규칙적인 경계, 마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protrusion, 볼록볼록한 것이 있거나 indentation, 오목오목한 것이 있겠습니다. irregular border가 특히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경계. 거기에는 두 개가 유명한데 lobulation, 올록볼록한 경계입니다. 두 번째는 speculation, 바늘, 침 같은 것이, 성게 같은 침이 달린 것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변은 암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pleural tag, 결절에서 플루랄, 흉막 쪽으로 길게 줄이 뻗어간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종 흉막 쪽으로 암이 침범한 것을 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쉐입과 마진의 조합은 한 결절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니 내 몸과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감쇄, 어테뉴에이션과 구조, 스트럭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유리 음영이란 어테뉴에이션의 바탕을 둔 말로서 퓨어, 순수한 그라운드 글래스 너듈을 간유리 음영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글래스 너듈, 간유리 음영. 고형 너듈, 단단한 너듈, solid 너듈은 퓨어 soft tissue attenuation, soft tissue attenuation만으로 보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단한 것이죠. 부분 고형, part solid 너듈은 간유리 음영과 고형 너듈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폐선암에서 간유리 부분은 일반적으로 rapid growth를 말하고 solid한 고형 부분은 invasive growth 패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형 부분이 무시무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절에 대한 평가는 모두 thin section CT, 1.25mm 이하의 두께로 reconstruction 한 이미지로만 말을 합니다. thick section, 예를 들어 3mm, 5mm, 10mm 두께로 찍은 CT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thin section CT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단순 simple nodule은 single structural component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soft tissue라든지 간유리라든지 calcification이나 지방, 한 가지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복합, complex nodule은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는 다 복합 성분인 경우가 많겠죠.
단순 결절은 복합 결절이 되기도 하고 복합 결절도 단순 결절로 바꾸어지기도 합니다. 위치, 로케이션에 따라서 또 노즐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것이 이름이 위치를 바로 말해줍니다. 페리브론코바스큘라 노즐은 브론코바스큘라의 주변에 있는 것이고 센트릴러뷸라 노즐은 러뷸의 센터에 있는 노즐입니다. 피셔럴 노즐은 피셔에서 생긴 노즐이고 페리피셔럴 노즐은 피셔의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 피셔에서 오리진한 것이 아닌 피셔에 붙어 있는 것이 페리피셔럴 노즐입니다. 플로럴 노즐은 플로라에서 오리진한 것을 말합니다. 플로라 베이스드 노즐은 플로라에서 오리진한 것이 아니라 플로라에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노즐을 말합니다. 플로라 베이스드 노즐. 서브 플로럴 노즐은 우리가 많이 써왔는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지금은 권장하지 않고 폐라면 변두리에 있다는 페리페럴 노즐이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절의 감별 진단. 이 결절이 뭔지 진단,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절에 관한 논문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그만큼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결절의 감별 진단, 참 범위가 넓다. 그리고 증상과 매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수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미지의 특징, 위치, 모양, 석회의 유무, 스피큘레이션, 캐비테이션 등을 적용하면 그 진단 범위를 좁힐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엔 진단명 자체를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결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환자 또는 환자 아닌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는 결절의 크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결절의 크기가 악성도, 암일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6mm 이하, acceptably low cancer risk, 1% 이하밖에 암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no routine follow-up, 팔로우업을 당연히 하지는 않습니다. 8mm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Intermediate probability of 1%, 1% 정도가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12개월 뒤에 추적 CT를 찍습니다. 8mm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cancer probability가 높아집니다. 9.7%입니다. 즉 8mm가 넘는 결절의 10분의 1은 암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mm가 넘는 경우에는 석 달 뒤 추적을 하거나 PET-CT를 찍거나 필요하면 직접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Predictors of benign etiology 1. 양성을 시사하는 소견들입니다. Periphyseal nodule은 대체로 양성입니다. 대부분 intrapulmonary lymph node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speculation이 있거나 fissure displacement가 있으면 긴장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꼭 양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calcified nodule은 악성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암의 경우도 폐암의 10% 정도에는 calcification이 있습니다. pattern of calcification, calcification의 패턴은 디퓨즈하게 있거나 센트럴에 있거나 라미네이티드, 층류로 있거나 펩콘이 있으면 양성을 시사합니다. 암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Predictors of benign etiology, calcification 중에서 punctuate, 점을 찍은 듯한, eccentric, 변두리에 있는, amorphous, 다양한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indeterminate pattern이라고 합니다. 결정 못한 상태입니다. 암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Fat attenuation, 지방 음영이 있다면 거의 하말토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암 정도는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Who are you, Mr. Nodule?
결절군,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다음 세션은 오늘 알아본 너줄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